자, 오늘은 용해도를 공부합니다. 자, 용해의 개념을 한번 보자. 용해라는 건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균일하게 섞이는 현상이다. 자, 우리가 소금을 물에 넣으면 소금 입자가 용질이 점점점 퍼져나가서 골고루 섞이게 돼. 이때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우리가 용질, 그 다음 용해의 매개치가 되는 게 바로 용매, 물이 용매겠네. 다시 보자. 용해라는 건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골고루 섞여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런 현상을 우리가 용해라고 한다. 용해. 자, 이때 용액은 용해에 의해 생긴 균일 혼합물이다. 용매는 용해의 매개치가 되는 물질이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 용질을 녹이는 물질. 다음 용질은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물질. 용해되는 물질. 용해의 매개치가 되는 물질. 둘 합치면 용액.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 자, 소금을 물에 섞었어. 소금을 물에 섞으면 용해되면서 소금물이 되네. 그지? 그러면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가서 용액이 된다. 그러니까 용액은 용질 플러스 용매다. 다시 기억하자. 용해되는 물질 용질, 용해의 매개체가 되는 거 용매. 둘을 합치면 용액이 된다. 오케이. 용액의 성질 보자. 어느 부분을 취해도 용해의 성질은 같고요. 대부분 무색 투명하지만 색깔 있는 투명 용액도 있다. 오랫동안 놓아두어도 가라앉는 것이 없다. 거름 종이를 걸러도 걸러지지 않는다. 용질 입자가 보이지 않아야 된다. 자, 대부분 무색 투명이지만 색깔 있는 투명 용액도 있다. 황산구리 수용액은요. 황산구리, 황구를 용해시키면 푸른색을 띠지만 투명해. 다음 흙탕물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놓아두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흙탕물은 용액이 안 되고요. 걸러지지 않으면 과일 주스 같은 경우 입자가 있는 거 걸러지죠. 용질 입자가 보이면 안 돼요. 다음 사이다는 용액이 될까 안 될까? 그렇지. 사이다는 용액이 될 거야. 왜? 걸러지는 것도 없고 입자가 보이지 않고 어느 물질도 용해 성질이 같고 투명하고 됐지? 용해 시 부피와 질량 변화 보자. 부피는 감소된데 큰 입자들 사이에 작은 입자가 채워져서 질량은 일정하다. 입자 수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다시 보자. 작은 입자가 있고 큰 입자가 있어. 이 입자 개수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입자는 그대로다. 질량이 그대로다. 입자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부피는 보자. 얘를 얘에 넣으면 큰 입자 사이에 작은 입자가 이렇게 껴들어가. 이 껴들어간 만큼 부피가 이렇게 감소하는 거야. 오케이? 다음 용해의 원리. 이거 굉장히 문제 잘 나옵니다. 주관식으로 잘 나와요. 예전에도 출제됐던 경향이 있었어. 용질과 용매 입자 사이의 인력이 용질과 용질, 용매와 용매 입자 사이 인력보다 커야 용해가 이루어진다. 뭔 소리인지 다시 보자. 참 과학은 말이 어렵지, 그지? 선생님 여친이 손잡고 가고 있었어. 근데 BTS가 나타났어. BTS가 나타나서 야 헤어져. 그러면 바로 헤어질 거야. 그럼 둘이 섞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용질과 용질 입자 사이의 인력, 용매와 용매 입자 사이의 인력보다 용질과 용매 입자 사이의 인력이 커야 섞이는 거야. 이번에는 BTS와 BTS 여친이 있었어. 선생님이 주위에 가서 헤어져. 그럼 택도 없지. 헤어지지 않아. 이러면 용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용질, 요게 용매라고 하자. 용질과 용질 입자 사이의 인력, 용매와 용매 입자 사이의 인력보다 용질과 용매 입자 사이의 인력이 커야 용해가 이루어진다. BTS가 나타나서 선생님 여친을 뺏어간다. 그러면 섞이게 되는 거다. 됐지? 그래서 다시 적어놨으니까 요 문장을 그대로 다 외우세요. 용질과 용매 입자 사이의 인력이 용질과 용질, 용매와 용매 입자 사이의 인력보다 커야 용해가 이루어진다.
용매와 용질, 고체와 액체가 섞여 있으면 액체가 용매입니다. 액체와 액체가 있으면 양이 많은 쪽이 용매고요. 기체와 액체가 섞여 있으면 액체가 용매고, 역시 기체와 기체가 있을 때 양이 많은 물질이 용매가 된다. 농도는 용액의 묽고 진한 정도,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을 나타내는 거야. 용액은 농도에 따라 생만, 밀도, 녹는 점, 끓는 점이 달라진다. 퍼센트 농도 보자. 용액 100g 중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 수다. 100개 중에 몇 개인가? 100g 중에 몇 g인가? 그러니까 자, 용액이 전체가 있으면 요 전체 중에, 이게 용액이에요. 이 용액 전체 중에 용질이 얼만큼 있느냐 이 뜻이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 용질이 얼만가? 그러면 용액분의 용질이 되죠. 용액분의 용질. 다시 용액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용매 플러스 용질이야. 그러면 용매 플러스 용질분의 용질,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용액의 이름, 용질이 먼저, 용매 이름이 나중이고, 수용액은 용매가 물인 거야.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물에다가 염화나트륨을 녹였다는 뜻이고, 황산구리 수용액, 황산구리를 물에 녹였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용매가 알코올이면, 자, 나프탈렌 알코올 용액, 용매를 뒤에다 쓴다. 용질을 앞에다 쓴다. 자, 여기서 퍼센트 농도 다시 한번 체크하자. 우리가, 자, 요 바구니에 공이 100개 있었어. 100개. 그 중에 빨간 공이 10개 있었으면 100분의 10, 10%. 100개 중에 몇 개인가? 100g 중에 몇 g인가? 이런 뜻이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용해 현상. 옷에 묻은 껌을 손톱에 매니큐어를 아세톤으로 녹여서 제거하니까 얘가 용질, 용매. 용해되는 물질, 용해의 매개체가 되는 물질, 이렇게 이해한다. 유성 페인트는 신호로 제거한다. 얘가 녹아 들어가는 물질, 얘가 녹이는 용해의 매개체가 되는 물질. 석회동굴에 지하수가 흐르면, 자, 지하수가 석회동기를 녹여요. 용해의 매개체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용해되는 물질. 됐죠? 그 밖에 용액, 자, 합금은 용매와 용질이 모두 고체야. 구리 주석을 합친 게 청동. 양이 구리가 많기 때문에 구리가 용매. 그래서 구주여 청원원이 이렇게 오는데, 구주와 청. 원래 아연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책에선 빠져있네. 공기는 용매와 용질이 기체야. 양이 많은 게 용매, 양이 적은 게 용질. 오케이. 이제부터 좀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데, 포와 용액이라는 개념이에요. 봅시다. 포와 용액, 용매의 용질이 최대한 녹아있는 용액, 불포화 용액, 용매의 용질이 더 녹을 수 있는 용액, 과포화 용액, 용해도 이상으로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 우리가 위가 요만한데 요 위에 음식물이 가득 찬 거야. 이러면 포만감을 느낀다. 포화. 됐지? 포화. 위가 요만한데 이만큼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밥을 조금밖에 안 먹은 거야. 불만족스럽지? 불포화. 여기가. 위가 요만한데 과식한 거야. 더 많이 먹은 거야. 이만큼 더 먹었네. 과포화. 자, 다시 보자. 이 용해도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걸 먼저 보자. 우리가 10도씨 때 짜장면을 한 그릇 먹을 수 있었어. 20도씨에 두 그릇 먹을 수 있었어. 30도씨에 세 그릇. 온도가 높을수록 점점점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40도씨 때 선생님이 너한테 짜장면을 세 그릇 먹인 거야. 나는 네 그릇 먹을 수 있는데 너는 왜 세 그릇 줬니? 불만족스럽지. 그러면 요거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짜장면 그릇을 쭉 이어준 거고, 자, 여기는 내가 실제로 먹은 짜장면 그릇이라고. 이해됐니? 자, 요만큼 먹을 수 있는데, 네 그릇 먹을 수 있는데, 세 그릇 먹었으면 불만족스러워. 불포화. 네 그릇 먹을 수 있는데, 다섯 그릇, 여섯 그릇, 일곱 그릇 먹으면 과포화. 과식한 거다. 자, 그러면, 자, 얘는 불만족스러우니까, 막 욕하고 짜장면도 쫙 그러면서
젓가락 던지고 막 난리칠 거야. 그럼 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짜장면을 더 먹이면 돼. 근데 돈 들지, 그지? 아까워. 그러면 냉장고에 쳐넣어버려. 냉장고에 쳐넣으면, 자, 짜장면 그릇은 세 그릇인데, 이제 내 위가 쪼그라들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세 그릇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포화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포화. 그런데 냉장고에 너무 오랫동안 놔뒀어. 그럼 위가 쪼그라들면서 이제 뱃속에 존재할 수 있는 게 두 그릇밖에 안 돼. 아까는 세 그릇 먹었지, 그지? 근데 이번에는 뱃속에 존재할 수 있는 게 두 그릇밖에 안 되니까 한 그릇은 어떻게 해야 돼? 더 이상 뱃속에 존재하지 못해. 그러면 토해야 돼. 토해야 돼. 이걸 석출된다. 밖으로 나온다. 이해됐니? 자, 다시 가자. 그러면 이 용해도 곡선은 일단 물 100g당 용질이 몇 g 녹을 수 있느냐? 이게 용해도야. 그래서 물 100g이 기준이야. 잘 기억해놔야 돼. 화학하고 물리는 항상 어떻게 해라? 단위를 기억해라. 자, 그러면 요만큼 먹을 수 있는 부분을 포화 상태를 이은 게 포화 상태. 요 선이 다 포화. 요거보다 많이 먹으면 과식한 거니까 과포화. 요거보다 적게 먹으면 불포화. 오케이. 자, 이번엔 용해도 가보자. 용해도. 용매 100g에 이게 기준이라고 그랬다. 기억해라.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됐는데, 자, 우리 아까 퍼센트 농도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퍼센트 농도는 기준이 용액분의 용질이야. 용질 곱하기 100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전체 용액 중에 용질이 얼만큼 있느냐 이 뜻이야. 그러면 요거는 용매, 여기는 용질, 그리고 전체가 용액. 전체 중에 용질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고. 자, 똑같은 용액이 있다고 치자. 용액. 그 다음 여기가 용질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용매네. 용매가 여기지. 똑같은 그림이야. 잘 봐. 이제 용매 100g당 용질이 얼만큼 들어있느냐가 바로 용해도야. 그림으로 비교해봐. 다시 정리하자. 이 개념 모르고 나중에 헤매는 사람 많아요.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다시 보자. 퍼센트 농도는 전체 용액 중에 용질이 얼만가? 용액이니까 용액은 용매 플러스 용질까지. 용액은 용매 플러스 용질까지 포함하는 거야. 전체 중에 용질이 얼만가. 하지만 자, 용해도는 전체 용매 100g당 용매 100g 중에 용질이 몇 g 들어있느냐 이 뜻이다. 오케이. 다시 가자. 그러면 60도씨 질산칼륨 용해도가 110이래. 어떻게 해석한다고? 물 100g당 용질이 110g까지 녹은 것이다. 이 뜻이야. 그래서 물 100g에 60도씨에서는 물 100g에 질산칼륨이 최대 110까지 녹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의 상태는 물 100g에 용질이 110g까지 녹을 수 있어. 포화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를 만일 물 50g을 사용했으면 이것도 절반이니까 절반 녹을 수 있을 거야. 55g 녹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만일 200이면 요거 2배 해주면 되지. 물 200g에는 자 220g 녹을 수 있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보자. 용매 100g에 용질이 110g 있는 거지, 그지? 용해도가 110이니까. 그러면 용액은 둘을 합치면 돼. 용액은 210이 되는 거지. 그러면 퍼센트 농도는 용액분의 용질이니까 210분의 110 곱하기 100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포화됐다고 해서 퍼센트 농도가 100% 아니다. 조심해야 돼. 일정한 온도에서 물질의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된다.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 된다. 그러니까 물질마다 용해도 값이 다 틀리다. 다르게 말하면 용해도 값만 알면 어떤 물질인지 구분 가능하다.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이다. 오케이?
용해도를 나타낼 때는 용매와 용질의 종류, 온도를 함께 나타나야 돼요. 다음 다시 정리하자. 용해도와 퍼센트 농도의 차이. 용해도는 용매 100g에 최대로 녹는 용질의 g수고, 자,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g수야.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틀리네, 그치? 기준이 틀리다는 뜻이다. 잘 기억하고. 다음. 자, 용해도 곡선을 봅시다. 자, 여기 보면요. 이렇게 곡선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크다는 뜻입니다. 변화가 이만큼 됐죠? 그치?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요.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져도 용해도 변화가 거의 크지 않아요. 조금밖에 차이 안 나네, 그지? 그래프를 읽을 때는 항상 X축을 변화시키면서 Y축 변화되는 걸 찾는 거야. 그 다음에, 자, 만일 70도씨 때 얘를 포화시켰어. 그러면 100g 들어간 거야. 그런데 온도를 50도씨까지 낮추니까 얘의 포화되는 용해도가 60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70도씨 때 100그릇 먹을 수 있는데 100그릇을 다 먹은 거야. 근데 온도가 떨어져서 50도가 되니까 나는 60그릇밖에 뱃속에 존재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요 차이만큼 뭐가 돼야 된다? 석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석출량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정리하면 석출되는 양은 처음 녹아있던 용질의 양에서 냉각된 온도에서 녹을 수 있는 용질량을 빼주는 거지. 그래서 자, 70도씨 때 100g 녹을 수 있는데 50도씨 때 60g밖에 녹지 않으니까 40g이 석출된다. 자, 만일 포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100도씨 때 80g 녹였대. 그러면 요만큼 있는 거야. 그런데 온도를 50도까지 낮추니까, 자, 낮추니까 얘가 포화됐다가 과포화 상태로 가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요만큼 석출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뒤에서 또 정리해 줄게. 그래서, 자, 요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잘 기억해야 돼. 자, 일단 30도씨 때 A 상태야. 그러면 30도씨의 용해도는 현재 6이야. 요만큼 먹을 수 있는데 요만큼밖에 못 먹은 거야. 요만큼 먹을 수 있는데 요만큼밖에 못 먹은 거라고? 그러면 요만큼 더 먹을 수 있지. 그러면 A를 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용질을 추가해 주면 돼. 요건 용질 추가에 관한 내용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A를 냉각시켜. 그러면 20도씨가 되면 자연스럽게 포화가 되는 거지, 그지? 됐지? 자, 그래서 A를 포화시키는 방법은 용질 추가한다, 냉각한다. 용질 추가한다, 냉각한다. 두 가지가 있어. 다음. 용매를 증발시켜도 되는데, 여기 보면 용질과 용매가 있는데, 증발하면 용질은 그대로인데 물만 자꾸 날아가는 거야. 물만 증발돼. 그러면 점점점 용매가 줄어들어. 그러면 얘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포화된다. 다음 30도씨 때 100g을 용해시킨 거야. 그리고 10도씨까지 냉각을 시켰대. 그러면 10도씨의 용해도는 60g이야. 그러면 요 차이만큼 석출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오케이. 자, 다음 고체의 용해도. 온도가 낮을수록 고체 용해들은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해. 그래서 설탕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잘 녹지, 그지?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습니다.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사이다 언제 마시지? 시원할 때, 그치? 톡 쏘는 맛이 강하지?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들어간 거야. 이 기체가 용액에 녹아 들어가는 과정이 열이 발생하는 발열 과정이야. 나중에 화학에서 배우겠지만, 열이 발생하니까, 자, 온도를 자꾸 낮춰주면, 자, 얘가 계속 열을 방출하면서 용해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산소나 이산화탄소 다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높습니다. 사이다 언제 마시는지 기억해야 돼.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가 잘 돼. 꽉꽉 눌러서 넣을 수 있으니까. 사이다 언제 마시어? 뚜껑 따자마자. 오랫동안 놔두면
압력이 낮아지니까 기체의 용해도가 떨어져서 다 날아갑니다. 자, 우리 사이다 끓여 먹으면 어떻게 될까? 사이다 끓여 먹으면 밍밍해져요. 이산화탄소 다 날아가서.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는, 자, 요건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비례한다. 압력에 비례하고 온도에 반비례한다. 압력이 높아지면 기체의 용해도가 높아지고요. 압력이 높아지면 기체 용해도가 높아지고, 만약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용해도는 줄어들어요. 자, 이걸 다시 설명할게. 자, 다시 정리하자.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에 반비례하고 압력에 비례한다. 그래서 용해도 곡선 그래프를 보면, 자,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60도씨의 용해도는 여기인데 40도씨의 용해도는 여기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더 크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자, 요 그래프를 보면, 자, 여기가 1기압의 용해도 곡선이고요. 여기가 2기압의 용해도 곡선입니다. 둘 다 반비례는 맞지만 온도가 같을 때 1기압일 때 용해도보다 2기압일 때 용해도가 더 크다. 오케이. 다시 기억해라.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에 반비례하고 압력에 비례한다. 두 가지 기억해야 돼. 자, 요거에 관한 실험을 한번 보자. 기체 용해도에 관한 실험. 자, 탄산음료를 얼음물에 담가놨고 탄산음료를 뜨거운 물에 담가놨어. 자, 이때 온도가 높으면 기체 용해도가 적어서 기포가 많이 발생해. 기포가 발생을 많이 했다는 뜻은 용해도가 떨어졌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기포는 용해되지 못한 놈이다. 용해되지 못한 놈과 기억해놔. 그래서 기포수와 용해도는 서로 반비례한다. 온도는 B가 높네요. 자, 기포도 B가 많아요. 그러면 용해도는 반대. A가 용해도가 크다. 자, 이걸 언제 할 수 있냐면 여름철에 물고기가 수면으로 입을 내밀고 뻐끔거려. 여름철에는 온도가 높아진 거지. 그러면 산소가 물에 용해되지 못해요, 잘.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니까 뻐끔뻐끔 수면으로 자, 이렇게 입을 내밀어서 산소를 마시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산소의 용해도가 떨어지면서 자, 용해져서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 자, 컵에 물을 담아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면 컵 내부에 작은 공기방울이 생겨. 이것도 온도가 높아서 용해도가 떨어진 거고. 수돗물 끓여서 소량의 염색기체를 제거하니까 자, 제거하는 방법은 온도가 높아서 용해도를 떨어뜨리는 거다. 자, 온도와 용해도는 서로 반대다. 오케이, 기체일 경우. 다음 압력의 영향을 한번 보자. 압력이 높으면 용해도가 높아져. 탄산음료 하나는 뚜껑 닫아놓고 하나는 뚜껑 열어놨어. 그러면 압력이 낮아지니까 이산화탄소가 계속 빠져나갈 거야.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면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지면서 기포가 많이 생겨. 기포가 B가 많으니까 용해도는 B가 적은 거야. 기포와 용해도는 서로 반대다. 기억해놔. 탄산음료 뚜껑을 열면 하얀 거품이 생긴다. 뚜껑을 열면 용기 내부의 압력이 낮아져서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는 거야. 감압 용기에 탄산음료를 넣은 후 공기를 빼내면 발생하는 기포량이 점점 많아져. 자, 탄산 뚜껑에다가 이렇게 피스톤을 빼버린 거야. 그럼 압력이 낮아져. 그럼 기포가 많이 생겨. 그래서 감압 용기 속 압력이 낮아져서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진 거고요. 깊은 바다에 있던 잠수부가 물 위로 갑자기 올라오면 수압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혈액 속에 녹아있던 질소기체가 기포를 형성하면서 혈관을 막음으로 잠수병이 걸릴 수 있어. 이건 압력이 낮아서 용해도가 떨어지는 거야. 다시 보자. 우리가 자, 바닷속에서 기포를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뻐끔하면서. 그러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커집니다. 기포가. 왜 그러죠? 자, 깊은 곳은 요만큼의 압력을 받고요. 얘는 요만큼의 압력을 받고 얘는 요만큼의 수압을 받는 거야. 깊어질수록 수압이 높아요. 얕아지면 수압이 낮아져. 물의 압력이. 자, 그럼 내부 압력은 똑같은데 여기서는 강하게
누르는 거고요. 여기는 조금 더 약해지고요. 여기는 누르는 게 아주 약해지니까 내부의 힘과 외부의 힘이 평을 이뤄서 이 모양을 유지하다가 외부 힘이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이쪽 힘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똑같아질 때까지 또 팽창하고요. 똑같아질 때까지. 내부 힘이 더 세니까 똑같아질 때까지 또 팽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잠수부가 상어가 쫓아온다 그러면서 미친 듯이 올라오면 갑자기 몸 안에 있던 혈액에 있던 용해대에 있던 질소 기체가 기포로 만들어져요. 혈액이. 그럼 혈액이 흘러야 되는데 질소 기체로 꽉 차니까 얘가 죽는 거야. 잠수병 걸려. 자, 또 한 가지 실험 한번 보자. 기체의 용해도 실험인데 얘는 얼음물, 실온이면 50도물. 얘는 온도만 변화시킨 거고요. 얘하고 얘는 온도는 같은데 압력을 바꾼 거야. 얘는 열어놓고 얘는 뚜껑 닫아놨네. 그러면 온도의 영향을 알고 싶대. A, B, C. 이쪽으로 갈수록 기포가 점점점 많이 생긴 걸 볼 수 있어. 자, 기포가 많이 생겼다는 뜻은 용해도가 작다는 뜻이다. 그치? 자, 보자. 그러면 C 쪽으로 갈수록 기포가 많이 발생했어. 온도가 높아서. 그러면 용해도는 반대. A가 용해도가 큰 거고 그 다음 B, C. 기포와 용해도는 반대다. 압력의 영향은 C와 D를 보면 되겠네. 자, 온도는 같고 압력이 D가 더 높아요. D가 압력이 더 높다. 그치? 뚜껑 닫혀 있으니까. 기포는 C가 더 많아. 그럼 용해도는 반대. 됐지? 정리하자. 온도가 높으면 기포수가 많아져서 용해도가 작아지고요. 온도가 낮으면 기포수가 줄어들면서 용해도가 커집니다. 압력이 커지면 기포수가 줄어들면서 용해도가 커지고요. 압력이 낮아지면 기포수가 많아지면서 용해도가 작아진다. 자, 기포수만 빼면 온도와 용해도는 반비례. 압력과 용해도는 비례. 됐지? 온도 보자. 더운 여름철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 압력은 탄산음료 뚜껑을 열면 하얀 거품이 넘친다. 다시 보자. 더운 여름철 온도가 높아지니까 산소의 용해도가 낮아서 물고기가 수면 위로 들어오는 거야. 올라온다. 탄산음료 뚜껑을 열면 하얀 거품이 생긴다. 압력이 감소해서 날씨가 흐리거나 비 오는 날 물고기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 압력이 줄어드니까 자, 저기압 때 보통은 이 정도 기압이었는데 저기압, 흐린 날은 저기압이 되니까 압력이 낮아진 거야. 압력이 낮아지니까 기체의 용해도가 떨어지면서 기체가 이렇게 빠져나와. 그럼 산소가 부족하니까 물고기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지, 그치? 자, 용해도 해석 방법. 자, 잘 기억해야 돼. 반드시 물 몇 g이 기준이라고? 그렇지, 100g이 기준이라고. 그러면 용해도가 100이다. 그럼 물 100g당 용질이 100 녹아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용액은 200. 퍼센트 농도는 용액분의 용질이니까 200분의 100, 50%. 포화됐다고 해서 100% 아니다. 용해도가 50이다. 그러면 물 100당 50g 녹아 있는 거야. 그러면 용액 150g. 그러면 퍼센트 농도는 150분의 50. 용액분의 용질. 33% 정도 되겠지? 용해도가 200이다. 그러면 물 100당. 자, 물은 무조건 100이 기준이라고 그랬어. 물 100당. 물 100당. 자, 용질이 200g 녹아 있는 거니까 용액 300g. 그러면 퍼센트 농도는 300분의 200. 곱하기 100. 67% 정도 되겠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용해도에 관한 이론이었습니다.